아스코는 고등학교 2학년 여고생이다. 중학교 때 뛰어난 검도 실력으로 전국대회 우승을 한 적이 있었다. 체육 특기생으로 유명한 명문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 때 검도 시합 도중 발목을 삐어 시합에서 지게 되었고 그 뒤로 검도를 그만두었다. 고등학교도 명문고등학교가 아닌 지역 공립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유키는 아스코의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같이 검도를 했다. 유키는 치매를 앓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성격이 매우 고약했다. 과거에 교사로 정년퇴직했던 할머니는 몹시 엄격한 교육자였으며 은퇴 후 치매를 앓고 나서 그 엄격한 성격이 고스란히 집안에서 나타났다. 유키와 유키의 엄마 아빠는 할머니가 휘두르는 회초리를 맞고 늘 야단을 맞았다. 할머니는 유키를 후지오카라고 부르면서 회초리로 때렸다. 과거에 가르쳤던 제자 중에 후지오카라는 학생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후지오카는 말썽쟁이였던지 치매를 앓게 된 할머니는 그를 잊지 못하고 유키 및 엄마 아버지를 후지오카라고 부르며 야단치시곤 했다. 유키는 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길 바랬다. 할머니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할머니의 얼굴에 젖은 물수건을 덮어 씌우기도 했다. 그러면 혹시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실까 해서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숨을 컥컥거리며 잠에서 깨셨고 유키를 공격한다. 유키는 왼손 손등을 할머니에게 찔려 큰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수술을 받았지만 그 후로 왼손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 그 후로 검도를 그만두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의 치매 상태가 악화되어 동네의 노인요양센터로 모셨다. 유키와 아스코는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둘 다 검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유키는 문학의 소질이 있었다. 유키는 자작 소설을 썼고 원고지 100매 정도의 중편 소설이었다. 제목은 요루의 외줄타기였고 그 내용은 운동의 소질이 있었던 여학생이 부상으로 인해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내용이었다. 내용으로 보면 그 소설은 아스코의 얘기를 쓴 것이었다. 하지만 아스코는 자신에게 상처가 된 과거의 내용을 자신과 상의도 없이 소설로 쓴 유키가 미웠다. 유키가 쓴 요루의 외줄타기의 원고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체육대회 전날에 유키는 깜빡 잊고 가방을 교실에 놔두고 집에 갔다. 그 안에는 요루의 외줄타기 원고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다음날 유키가 그 가방을 찾았을 때 가방 속에 있던 원고가 없어졌다. 아무리 찾아봐도 유키는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문예 잡지에 자신의 소설인 요루의 외줄타기가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한다. 원작자의 이름은 국어 선생이었던 오구라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유키가 쓴 그 소설을 국어 선생인 오구라가 자신의 이름으로 문학 잡지에 게재한 것이었다. 오구라 선생은 그 작품으로 인해 문학 신인상까지 받았다. 하지만 유키는 오구라 선생에게 가서 따지지 않았다. 소송을 걸지도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 오구라 선생은 교직을 그만두었고 교통사고로 죽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으로 사울이라는 여학생이 전학을 왔다. 친구가 없었던 그녀에게 유키는 말을 걸었고 유키와 아스코는 사우리와 함께 점심을 같이 먹게 되었다. 유키는 초등학교 때 왼손을 다친 후로 식판을 제대로 들 수 없었다. 그래서 항상 가벼운 식단인 카레라이스만 먹었다. 정식이나 다른 메뉴들은 밥과 국을 함께 떠야 했으므로 왼손에 힘이 없는 유키는 그것을 먹을 수 없었다. 점심 식사 도중 사오리는 예전에 있던 학교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를 자살로 잃었다고 얘기했다. 절친이었던 그 친구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 자신이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욕실에서 손목을 그어 자살한 그녀를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욕조에는 빨간 피가 넘쳤고 샤워기에는 물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고 했다. 유키는 그 순간 자신도 죽음을 목격하고 싶어졌다. 가까운 할머니는 치매에 걸리셨으나 돌아가시지 않았다. 죽음을 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낭독회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자원봉사 낭독회에 참가한다. 환자들 곁에서 있다 보면 그들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첫째 날 유키는 그 낭독회에 참가했고 모임장이었던 어떤 아줌마는 병원 강당에 모인 환자들 앞에서 인형극을 선보였다. 환자들 중에는 노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다. 아줌마의 인형극을 감상하던 환자들은 끝나고 박수를 쳐주었다.
아줌마의 인형극이 끝나고 아줌마는 유키에게도 1인 인형극을 해보라고 권유한다. 사전에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한 유키는 자신이 없었지만 임기응변으로 전래동화에 나오는 원숭이와 개 인형극을 즉석에서 공연한다. 소품은 아줌마가 가지고 온 가방 안에 있던 종이 인형들이었다. 그 전래동화는 원숭이가 개의 엄마를 죽여서 개들의 자식들이 원숭이에게 복수하여 죽인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끝부분에 개들의 자식이 원숭이를 죽이려던 순간 아줌마가 유키를 제지하였고 결말은 서로를 용서하며 화목하게 끝낸다는 걸로 마무리 지었다. 아줌마는 유키에게 병원에 있는 아이들과 노인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무리 인형극이라도 결말을 죽음으로 끝내는 것은 그들을 슬프게 하지 않겠냐며 설명했지만 유키는 죽음은 죽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용서와 회개로서 마무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며 아줌마와 싸우고 나온다. 그런데 그 유키의 인형극을 관람했던 소년 환자가 유키에게 감명을 받았다고 찾아왔고 유키는 그 소년과 친해지게 되었다. 고우라고 하는 그 소녀는 피부가 하얗고 날씬하고 잘생겼다. 그리고 같은 이인실을 쓰는 타츠라고 하는 소녀는 뚱뚱했고 고우와 매우 친해 보였다. 유키는 가끔씩 고우와 타츠의 병실로 찾아왔고 맛있는 과자와 케이크 등을 선물했다. 아스코는 중학교 때 부상으로 인해 검도를 그만둔 후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가끔씩 과호흡이 찾아왔다. 그로 인해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체육 시간에 자주 쉬게 되었고 과호흡이 찾아오면 유키가 아스코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서 양호실에 데려가 주곤 했다. 그래서 아스코는 체육 시간을 다 이수하지 못했고 그것을 만회하려면 여름방학 때 학교에서 주선하는 봉사활동에 참가해야 했다. 약 2주 정도의 기간이었고 동네 노인요양센터에서 일손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이었다. 아스코는 여름방학을 맞아 그 노인센터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청소 및 시설 관리를 돕게 된다. 다카오라고 하는 중년 남자가 아스코의 사수였다. 그는 말수가 적고 이혼했다고 들었으며 과거에는 건설회사 영업사원이었다고 했다.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이혼을 당한 후 그 노인요양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아스코가 봐도 그 다카오라는 아저씨는 행동이 굼뜨고 자질구레한 실수가 잦았다. 하지만 병원 사람들과는 잘 지내는 것 같았다. 노인요양센터의 노인들 중 하나는 아스코에게 너도 내가 죽길 바라지 라고 묻는가 하면 또 어떤 할머니는 단정하고 기품이 있어 보이지만 엄격하고 까다로운 성격이었다. 아스코와 다카오가 어느 날 노인센터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3층 건물 베란다에서 화단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 베란다에는 노인들이 테이블에 앉아 간식을 먹고 있었다. 다카오는 화단에 있는 풀을 베었고 아스코는 진공청소기로 그 풀들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테이블에서 떡을 먹고 있던 할머니가 질식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떡이 목에 걸린 것이었다. 다들 어쩔 줄 모르고 있었고 할머니는 숨을 쉬지 못해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갔다. 아스코는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 할머니의 입에 진공청소기 호스를 넣었고 할머니의 목에 걸린 떡이 진공호스로 빨려 들어갔다.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그 후 노인센터 의사와 간호사들이 와서 아스코의 공로를 매우 칭찬해 주었다. 아스코는 그 할머니의 생명의 은인이었다. 유키는 가끔씩 병원을 찾아가서 고우와 타츠를 만났다. 유키는 뚱뚱한 타츠에게서 고우가 다음 주면 수술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들었고 그 수술 성공률은 7%라고 듣는다. 타츠는 친구인 고우가 수술 후 죽는 게 염려되어 수술 전에 고우의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 했다. 고우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엄마와 함께 살았고 아버지는 법원에서 접근 금지 처분이 되었다고 했다. 고우는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고 다음 주에 수술을 받으면 생사가 어찌 될지 모르므로 그 전에 고우를 아버지와 꼭 한번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유키에게 말했다. 하지만 고우의 아버지 이름과 전 직장 주소만 알고 있을 뿐이었고 현재는 고우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유키에게 꼭 도움을 청하고 싶다고 했다. 고우 아버지의 이름은 다카오였다. 유키는 얼마 전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도서관에서 유키가 책을 손에서 떨어뜨렸고 그것을 주워준 남자친 마키세와 사귀게 되었다. 마키세는 고3이었고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키세는 유키와의 대화 도중 자신은
얼마 전 죽음을 가까이서 목격했다고 말한다. 열차 승강장 건너편에 어떤 남자가 서 있었고 그 남자는 종이 봉투를 열더니 하얀 종이 조각을 허공에 뿌렸다고 했다. 그리고 열차가 들어서자 그 남자는 열차로 몸을 던졌고 곧 그 열차에 치여 죽었다고 했다. 그 남자가 뿌린 종이 조각들이 마키세 쪽으로 날아왔고 그 중에는 그 남자의 피가 묻은 종이 조각들도 있었다고 했다. 마키세는 자신 앞에 떨어진 그 종이 조각들을 주워 담았고 그것을 간직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유키에게도 보여주었다. 유키는 고우의 친구인 타치의 부탁으로 고우의 아버지의 거처를 알아보러 다녔다. 유키는 고우 아버지의 전 직장으로 연락해 보았으나 개인정보이니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포기하려던 그때 유키에게 어떤 남자가 다가왔고 산조라고 하는 그 남자는 고우 아버지를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냥 알려줄 수는 없고 며칠 후 자신의 집에 저녁 8시에 찾아오면 그때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유키는 고우의 수술이 며칠 남지 않았으므로 꼭 고우 아버지를 찾아주고 싶었으나 산조 그 아저씨는 유키에게 흑심을 품은 것 같았다. 결국 유키는 마키세와 함께 저녁 8시에 산조의 집으로 찾아간다. 산조는 유키 혼자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몹시 실망한 것 같았다. 유키가 남자친구와 함께 그 집에 왔으므로 산조는 유키에게 음흉한 짓을 할 수 없었고 그 대신 이것저것 희한한 것들을 요구했다. 유키에게 산조의 속옷과 양말을 빨라고 시켰고 유키는 왼손에 힘을 쓸 수 없어 주저했다. 하지만 산조는 점점 더 이상한 것을 요구했고 마키세에게는 자신의 발을 씻기라고 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산조가 유키에게 유키 자신의 속옷을 벗어서 같이 빨라고 하면서 유키의 속옷을 벗기려고 한다. 마키세는 산조를 때려 눕혔고 대화를 녹음하고 산조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다면서 역으로 산조를 협박한다. 산조는 순순히 고우 아버지의 현재 거처를 알려준다. 노인요양센터에서 일한다는 것이었다. 산조가 알려준 노인요양센터로 유키는 찾아간다. 그곳에 다카오라는 남자가 고우의 아버지였다. 그런데 다카오 옆에서 일하는 아스코를 유키는 발견한다. 그리고 아스코가 구해준 목에 떡이 걸려 죽을 뻔했던 할머니가 유키의 할머니였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다. 유키는 아스코에게 감사해 했고 고우의 아버지였던 다카오를 고우가 입원 중인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아스코도 따라 나선다. 유키와 다카오 그리고 아스코는 셋이서 고우가 입원한 병원으로 갔고 거기서 다카오는 아들과 눈물의 상봉을 했다. 하지만 고우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자 갑자기 칼을 꺼내 아버지를 찌른다. 고우는 사실 아버지를 증오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엄마와 이혼하고 나서 엄마는 우울증에 걸렸고 그 때문에 고우를 면회오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아스코는 예전의 검도 실력을 발휘해 고우의 손에서 칼을 내쳤고 고우의 아버지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 고우의 아버지 다카오는 건설회사의 유능한 영업사원이었고 회사에서 포상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지하철에서 치안으로 몰렸고 여고생에게 돈을 뜯겼다. 회사에서 잘렸고 부인에게도 이혼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다카오는 결백했고 성추행 같은 건 저지르지 않았다. 고우는 아버지를 치안으로 오해했으나 이 일을 계기로 오해가 풀렸고 아버지와 다시 재회했다. 하지만 고우는 수술을 받던 도중 죽고 만다. 유키는 아스코에게 감사해하며 아스코에게 종이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건넨다. 테이프로 군데군데 이어 붙인 종이 조각이었다. 그 종이 조각들은 원고지의 조각들이었고 테이프로 이어 붙여져서 그 글자를 약간이나마 읽어볼 수 있었다. 요루의 외줄타기라고 쓰여 있었다. 그 원고지는 유키의 남자친구가 열차 승강장에서 열차에 몸을 던진 남자가 그 전에 허공에 뿌렸던 종이 조각들을 주운 것이었다고 했다. 열차에 몸을 던졌던 그 남자는 국어 선생이었던 오구라였고 유키의 소설을 훔쳐 그것을 발표해서 신인상까지 받았다. 하지만 유키는 오구라를 고소하지 않았고 그 대신 오구라의 노트북 컴퓨터에 있던 자료들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복수를 한다. 몰래 오구라가 교무실을 비운 사이 유키는 오구라의 노트북에서 전교생의 국어 성적이 입력된 자료를 다운받아 인터넷에 뿌린 것이었다. 그 일로 오구라는 문책을 받아 교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 일로 비관한 나머지 열차에 몸을 던졌다. 하지만 유키는 오구라의 노트북에서 더 끔찍한 것을 보았는데 여고생으로 보이는 여자와 키스하는 사진들이었고
그 여자는 세라라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유키는 그것들까지 인터넷상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유키와 아스코, 사오리는 같이 점심을 먹었다. 사오리는 그새 아주 예쁜 가방을 하나 장만했고 꽤 비싸 보였다. 유키는 사오리에게 집이 잘 싸냐고 물어보았는데 사오리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 가방은 일명 치안 누명 시육이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뜯어낸 돈으로 샀다고 했다. 사오리는 그 당시 여고생들에게 유행했던 지하철에서 어리버리해 보이는 아저씨들을 대상으로 치안으로 누명을 씌운 뒤 합의금을 뜯어냈다. 그런 일은 종종 원조교제로도 발전한다고 했고 예전 학교에서 자살을 했던 자신의 절친한테도 그것을 권했다고 했다. 그 때문에 그 친구가 자살을 한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세라였다. 유키는 자신이 산조의 집에서 자신의 팬티를 벗기려는 산조의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이용하면 산조에게서 거뜬히 10만 엔은 뜯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돈으로 가방과 지갑을 사고 싶었다. 하지만 산조는 순순히 합의금을 내주지 않았고 재판으로까지 가게 되었다. 그 와중에 산조의 신상 명세는 공개되어 버렸고 산조의 가족들은 성범죄자의 누명을 쓴 채 살아간다. 산조의 딸이었던 사오리는 성범죄자의 딸이라며 따돌림을 당했고 유키와 아스코도 갑자기 사오리를 외면했다. 사오리는 유서를 남긴 채 죽고 만다.